예, 안녕하세요. 어제 핀란드가 정식으로 나토에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필리핀에서 현재 5개를 사용하기로 돼 있던 기지를 9개로 확대했습니다. 핀란드 헬싱키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직선거리로 9,000km 떨어져 있습니다. 핀란드는 얼핏 보면 중국과 아무 상관없는 듯 생각됩니다. 그러나 핀란드와 필리핀에서 동시에 일어난 변화가 중국의 숨통을 조입니다. 그 사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이게 참 징그러운 그 연애라고 해야 되는데요. 일단 그 두 나라가 역사적 인식이 다르죠. 러시아 쪽에서는 사실은 중국 배신 때문에 소련이 망했다 이렇게 봅니다. 또 중국 쪽에서는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이제 힘 다 없고 우리 중국 잘 나가기 때문에 거긴 우리 밥이다 이렇게 봅니다. 또한 러시아인들은 위대한 조국이 중국의 위성국가로 전락하냐 이렇게 이제 분기탱천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중국인들은 러시아에 대해서 엉큼한 놈들이고 마오 주석 속썩이던 놈들이다. 6.25에서 사용한 무기 대금을 총알 한 발까지 전부 다 받아낸 지독한 놈들이다. 저놈들이 저렇게 우리를 밀어주지 않아서 결국은 마오 주석께서 대약진과 문역으로 그런 정책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 둘 사이가 좀 빡빡합니다. 지금 요번에 이제 얼마 전에 시진핑이 가서 저렇게 푸틴을 만나서 둘이 정다운 포즈를 취했지만 결국은 누가 먼저 통수 때리냐 뭐 이런 게임이죠. 이 동상이몽인데요, 사실은 중국과 러시아 관계는. 러시아는 중국이 석유 가스를 많이 사주기를 원하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이미 러시아에 대한 그 에너지 의존도가 꽤 높아요. 그래서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더 높일 생각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이 자원과 시장의 문제가 있죠. 러시아의 석유, 가스, 광물, 곡물은 전부 우랄 산맥 서쪽에 좀 편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 사실은 유럽으로 팔든지 아니면 흑해를 경유해서 파는 게 맞습니다. 거기다가 이 둘 사이에 국경이 무려 4,209km나 됩니다. 그러니까 언제 문제가 터져도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죠. 다시 말하자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조지 캐넌이 말하듯이 러시아는 땅이 이슈인 나라이고 중국은 바다가 이슈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둘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합이 맞지를 않아요, 잘. 그런데 푸틴이 엉뚱한 전쟁을 벌여가지고 지금 완전히 러시아를 중국의 위성국가 신세로 전락시키고 있죠. 궁지에 몰리니까 어떻게든 살아나가려고. 그래서 저렇게 이제 정상회담을 하고 뭐 근사하게 무슨 뭐 공동성명도 나오고 했는데 푸틴 쪽에서 낸 보도 자료에는 이 천연가스에 관한 이야기, 중국이 천연가스, 시베리아 천연가스를 확대 수입할 것을 검토한다 이런 얘기가 6번이나 거론이 되는데 중국 쪽에서 낸 보도 자료에는 단 한 번도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 징그러운 연애인데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련해서도 서로 생각이 다를 겁니다. 이 중국의 생각은 처음에는 원래는 이랬겠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장악을 하면 중국은 동아시아에서 미국을 압박하겠다. 그런데 이제 그거는 처음에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꿈꿨던 망상이고 실제로 펼쳐진 일은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은 무슨 생각을 하냐. 되지도 않은 일 벌여서 우리까지 어렵게 만들고 있다. 세계 경제 침체시키고 에너지 가격 올리고 곡물 가격 올려서 우리까지도 어렵다. 반면에 러시아가 보는 중국의 태도는 또 어떨까요? 야, 이 녀석들 말이야. 원래는 이렇게 생각했죠. 우크라이나를 얼른 장악하고 유럽을 굴복시키고 중국과 함께 반서방 전선을 펼치겠다. 그런데 이게 일이 꼬이고 나니까 이제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흉악한 자들이 항상 그렇듯이 생각이 달라지죠. 야,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데 이 녀석들이 우리를 발벗고 도와주지는 못할지언정 등짝에 칼질하냐. 이렇게 이제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가 그렇게 만만치는 않아요. 특히 푸틴이 실각하면 무슨 일이 펼쳐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벌써 이제 통수 게임이 나오는데 먼저 이제 통수를 제대로 친 거는 시진핑입니다. 시진핑이
푸틴과 만난 첫날 아마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명에도 나와 있거든요. 성명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그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주권 보호와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함께 노력한다. 중국과 러시아는 함께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소위 색깔혁명이 번지지 못하도록 하며 이 지역에 외부 입김이 미치지 못하도록 보호한다. 그렇게 해서 둘이 이제 논의를 해놓고서 다음날 바로 중국이 너 어저께 그렇게 했잖아. 그래서 3월 21일 날, 그러니까 아직도 저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이 사진이 3월 21일 날 푸틴과 시진핑이 그 만찬장에 갔다가 리셉션에 갔다가 나오는 파티장에 갔다가 나오는 사진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정상회담 중인 3월 21일입니다. 정상회담이 3월 20일에서 22일까지 이어졌으니까 그때 시진핑이 아직 그 저기 푸틴과 아직 얘기 끝난 지 지금 뭐 만 24시간도 안 지났을 때인데 이 중앙아시아 5탄 국가한테 전보를 때려요. 5월 달에 제1회 중국 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창설하고자 하오니 부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이제 우리가 이제 휘젓겠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것에 대해서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은 전보 수령을 확인을 해줬고요. 투르크메니스탄은 침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시진핑이 푸틴한테 보내는 메시지는 이거죠. 야, 그 뭐 어차피 중앙아시아를 러시아가 제어하지 못하잖아. 거기 다 우리가 그 에너지 사주고 있고 거기 다 우리 상품 들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울음치를 기본으로 해서 거기 다 일로일대로 다 잘 뚫어놨잖아. 그러니까 중앙아시아를 같이 요리하자고, 같이 요리해. 그게 아까 읽어드린 공동성명에 담긴 겁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냥 얄짤없이 이렇게 일 저질러 버리는 거죠. 푸틴도 이제 또 통수 때리죠. 푸틴은 이제 그 3월 26일 날 시진핑을 만나고 얼마 안 지나서 벨라루스에 핵무기를 배치할 것을 검토합니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했냐. 이는 지극히 정상적인 조치이다. 무엇보다 미국이야말로 이런 행위를 지난 수십 년 동안 해왔다. 미국은 동맹국 영토에 미국의 전술핵 무기를 오랫동안 배치해왔지 않은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푸틴이. 이것은 이제 중국 얼굴에 대고 찬물 끼얹은 거죠.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어떻게든 상황이 적당히 수습해야 한다는 그런 압박감을 심하게 느낍니다. 중국 사람들은 푸틴이 패배한다. 우크라이나가 크리미아, 돈바스는 물론 크리미아까지 완전히 다 수복할 수 있다. 이거는 생각도 못해요. 지금. 생각하기 싫어해요. 야, 러시아가 그래도 어떤 나라인데 핵도 갖고 있고 살벌하게 큰 나라인데 러시아는 절대로 질 리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실제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중국의 브레인들이. unthinkable. 그러니까 러시아의 패배는 러시아의 그러니까 철수죠. 그냥 얻은 거 아무것도 없이 우크라이나 영토 다 내놓고 그거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글쎄요. 저는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여기서 잠시 세뇌 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이제 서방은 러시아와 중국이 한 통속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한꺼번에 조이면 오히려 그 결과로 러시아와 중국이 갈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한 통속으로 보고 한꺼번에 조이겠다. 그게 이제 2022년 그 윤석열 그 대통령도 참석을 한 그 나토 정상회담에서 채택이 된 그 나토 그 전략 문건, 그 스트래티지 컨셉이라는 문건, 그게 한 이렇게 세상이 크게 변화할 때마다 한 번씩 채택이 되거든요. 전략 문건에 보면은 그러니까 러시아를 어큐트 스레트, 지금 당장 처리해야 될 급성 문제, 그다음에 중국을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체제 경쟁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한 통속으로 보고 함께 조여버리겠다. 이게 기본 관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 얘기를 이제 오늘 드리는 겁니다. 이제 엊그저께 이제 그 핀란드가 나토 가입에 최종 처리가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나토가 공식적으로 31개 국가가 됐고, 그 나토 저기 본부 앞에 깃발이 이제 31장에 올라갔습니다. 이게 뭐를 뜻하냐. 육로에서는 완전히 다 막힌 거예요. 이때까지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침공할 때 명분이 나토 국가들과 접경하는 것을 참을 수 없다가 명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지도를 보시면 나토 국가와의 접경한 건 저기 지도의 이제 맨 윗부분, 저 노르웨이 쪽으로 한 100몇십 킬로, 옛날 지도죠. 그 다음에 옛날 기준으로, 그러니까 핀란드 가입 전에. 그 다음에 여기 그러니까 이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쪽으로 해서 요만큼. 요 정도죠. 그런데 이게 한 1000km 될 거예요. 두 개 합치면. 이거보다 1340km나 되거든요. 퍼런 게 이번에 핀란드랑 이제 접경한 데가 1340km가 한꺼번에 올라와 갖고 그리고 이제 더 합치면은 요게 이제 빨간 거 요거가 이제 칼리닝그라드입니다. 거기가 이제 러시아 영토니까 그 주위로 또 한 200km 그렇게 해서 1000여 킬로밖에 안 돼요. 옛날에 직접 접한 건. 나머지는 이제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접하죠. 루마니아, 그 다음에 헝가리, 슬로바키아, 폴란드, 여긴 다 나토 국가니까,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벨라루스하고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완충을 해서 접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크라이나가 나토 쪽으로 기울 것 같다 그래서 이번에 침공한 이유인데,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대로 지금 장악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느닷없이 핀란드한테 두들겨 맞아버렸죠. 핀란드가 러시아랑 싸워서 그렇게 밀리지 않았던 나라잖아요. 거기가 인구도 얼마 안 되는데 예비 병력이 굉장히 잘 운영되고 있어서 여차하면 수십만 명이 동원되는 나라입니다. 그게 살벌한 나라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핀란드랑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이제 여기가 스칸디나비아 반도고요.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이제 뒤통수 쪽으로 이걸 콜라 반도라 그럽니다. 이 콜라 반도가 이제 러시아의 이제 북극 전력이 다 모여 있는데요. 여기 별표해 놓은 데가 무르만스크고요. 그러니까 북극 함대도 여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터컨티넨탈 ICBM, 네, 대륙간 탄도탄도 이쪽에 많이 배치돼 있어요. 콜라반도에. 그런데 이 콜라반도 여기까지 올라가는 길이 외길이에요. 이 외길이 핀란드 국경으로부터 한 100km, 200km, 100k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그런 구간이 거의 1000km가 펼쳐져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콜라반도 북극권 군사력이 전부 무력화됐다는 얘기예요. 핀란드가 나토로 가입하면서. 그래서 블링켄이 오늘인가 기자회견하면서 핀란드의 나토 가입에 대해서 푸틴에 정말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렇게 땡큐 푸틴이라고 말했습니다. 백모가 할 말을 블링켄이 하더라고요. 블링켄도 좀 제가 보기에는 꽤 사람 골 죽이는데 좀 뭐가 있나 봐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전에 거랑 이제 다시 한번 그 전에 거를 한번 보죠. 그 전에 거를 보면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핀란드 쪽은 나토가 아니니까, 예, 여기는 나토가 아니니까 점점점점이죠. 이게 중립적인 데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도 점점점점이고 중립적인 데죠. 이게 이제 옛날 그림이에요. 그런데 요번에 이제 전쟁을 벌이면서 벨라루스를 끌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벨라루스도 주변 국가가 보면 저거는 완전히 침공할 때 벨라루스를 통해서 침공했잖아요. 우크라 북부 침공할 때. 그러니까 벨라루스도 참전국으로 거의 간주해요. 유럽은. 제재도 같이 받았고요. 이번에 제재 받을 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은 만약에 앞으로 우크라가 크리미아까지 전체를 다 수복한다 그랬을 때 적대적 국경이 얼마가 더 증가하나를 한번 따져보면요. 요번에 이제 핀란드 러시아 국경에서 1340km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크라와 러시아가 이게 적대 국경이 되잖아요. 엄청난 적대적 국경이죠. 거기서 1974km가 증가합니다. 무려. 그 다음에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가 975km인데 이게 적대 국경이 되죠. 이게 증가한 거고요. 벨라루스와 폴란드가 418km인데 이게 적대 국경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벨라루스와 리투아니아가 이게 679km가 적대 국경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벨라루스와 라트비아가 173km가 이게 또 적대 국경이 된 거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적대 국경의 증가분이 무려 5,559km입니다. 그럼 아까 보셨잖아요. 러시아의 국경 중에 5,559km가 이제 적대 국경이야. 그리고 중국은 무슨 짓 저질지 모르는데 그게 4,000km가 넘어. 그래서 러시아가 그나마 좀 마음 놓을 수 있는 데가 어디냐면 조지아, 아르메니아 쪽. 그런데 거기는 러시아가 마음을 놓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게 코카소스 산맥의 남쪽이잖아요. 코카소스 산맥의 북쪽이 그게 다 소수민족들 체첸이나 이런 다제스탄 같은 반러 성향이에요. 그래 거기도 마음 못 놔. 그럼 이제 이쪽으로 건너뛰면 그 다음에 카자흐스탄과의 국경과 몽골과의 국경밖에 없어요. 카자흐스탄이나 몽골 국경 빼고는 마음 놓을 데가 없게 되는 거예요. 저 큰 땅이. 살벌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게 핀란드 가입이 무시무시한 일이에요. 자, 그런데 이거를 재밌는 건 이거를 나토 쪽에서 이거를 뭐로 파악을 하냐면 유럽에서 러시아가 막히면 아시아에서 중국이 막힌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걸 뜻하고 있다. 중국한테 너희 함부로 까불다가는 뭐 그게 타이완 사람이 됐던 혹은 그게 한국인이 됐던 간에 아주 결사적으로 그냥 물고 들어지면 너 골로 간다. 이게 증명이 됐다. 그리고 이게 서로 통한다. 지역 안보는 없다. 이제는 글로벌 안보다. 사실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게 폴란드인데 폴란드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게 대한민국이잖아요. 지금. 요번에 이제 10세대나 이제 그 폴란드가 저게 그 수호이 미국인가 수호익인가 그 전투기 제공한다는 거죠. 그걸 제공할 수 있는 이유도 올해 안에 우리가 FA-50을 블록 10 기준으로 해서 12대인가 보내잖아요. 딱 그 숫자랑 비슷해요. 보면. 이 나토의 사무총장, 옛날에 이제 노르웨이 수상을 했던 사람이죠. 이 사람이 발언하는 내용을 직접 들어보십시오. Meet at the summit in Vilnius later on. Allies will agree to have a more ambitious defense investment pledge where we regard 2% of GDP for defense not as a ceiling but as a floor, a minimum that we need to spend in a more dangerous world on our security. And then we will also meet with our Asia Pacific partners, New Zealand, Australia, Japan and South Korea. Security is not regional, security is global. What happens in Europe matters for the Indo-Pacific, for Asia, and what happens in Asia matters for Europe. And the war in Ukraine really demonstrates that with all its global ramifications. And also when we see that China and Russia are coming more and more closely, that they stand together, work together, it makes it even more obvious that we need to stand together with our partners in the Indo-Pacific. 네, 여기 좀 중요한 얘기를 하잖아요. 우선 지금 이 이야기하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제 오늘 4월 4일과 4월 5일에 아마 브뤼셀일 겁니다. 예, 브뤼셀에서 나토 외무장관 회의가 열리고 있어요. 그 외무장관 회의에 우리 외무차관도 참석을 했어요. 일본, 호주, 뉴질랜드는 아마 외무장관이 참석한 것 같고 우리는 외무차관이 참석을 했는데 이 외무장관 회의가 열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그 인터뷰를 한 거예요. 슈톨텐베르그가. 이게 이제 이 외무장관 회의가 뭐를 이제 딱 그 준비하는 거냐면 7월 달에 라트비아과 리투아니아의 빌니우스라는 도시에서 나토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그 전에 이제 이거 길을 닦고 있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걸 가만히 보면 결국은 이거잖아요. 이제 지역 안보라는 건 없다. 글로벌 안보다. 즉 유럽 쪽 사이드에서 러시아를 막으면은 아시아 쪽 사이드에서 중국을 막는 거랑 그 직결돼 있고 또 아시아 쪽 사이드에서 중국을 막는 거는
유럽 쪽 사이드에서 러시아를 막는 거랑 직결돼 있다. 왜냐? 중러가 한 무더기로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즉 다시 말하자면 중러를 동시에 손을 봐야 된다. 이 소리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무시무시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슈톨텐베르그가. 그래서 그런지 이 핀란드의 나토 가입이 이제 본격 처리된 건 어저께인데 그 핀란드의 나토 가입을 반대하고 있었던 터키가 가입에 찬성을 한 게 지난 금요일인가 월요일인가쯤 돼요. 터키가 핀란드의 나토 가입을 오케이를 해준 게 지금 스웨덴은 아직 말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핀란드의 나토 가입의 흐름과 때를 맞춰 가지고 필리핀에 대해서 미국과 필리핀 사이에 뭐가 계약이 그 협정이 되어 있냐면 그러니까 그 국방력 증대 협력 방식 협력 체계라는 게 사인이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Enhanced Defense Cooperation Arrangement. 그래서 EDCA, EDCA라 그러거든요. EDCA라 그러는데 그게 사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지금 지도에서 보시는 기지들 중에 검은색 글씨로 되어 있는 5군데를 미국이 이때까지 쓰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포트 막사이사이 그게 이제 그 육군 해병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바사 공군기지, 그 다음에 막탄 베니토 에브엔 공군기지, 그 다음에 룸비아 공군기지, 그리고 이제 그 팔라완인가 그렇죠. 저쪽 이름이 그 지역 이름이 남중국해를 마주보는 지역, 거기에 안토니오 바리스타 공군기지. 그래서 5개를 쓰기로 되어 있었는데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하는 그 흐름이 있던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엊그저께 일어난 일이에요. 다. 여기서 추가로 4개를 더 쓰기로 했어요. 근데 4개가 그중에 3개는 바로 대만을 한 600-700k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루손선 북단이에요. 카밀로 오아시스 해군기지, 그 다음에 랄로 공군기지,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멜초인가 그 델라크루즈 이게 육군 해병기지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쪽 루손선 북단의 3군데, 그리고 이 발라바크 섬에 왔는데 저게 무슨 기지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어요. 근데 아마도 생각하기에 저게 섬이고 남중국해가 바로 거기서 되니까 저게 아마 해군기지가 들어갈 거다. 그러면 기억하시겠지만 그 전에 미국 1990년대 초에 미국이 그리고 손 털고 필리핀에서 나왔죠. 그때 이제 수빅만에 있던 그 수빅만 해군기지 그 옆에 있는 미국의 클라크 공군기지를 손 털고 나왔는데 그건 굉장히 컸다고요. 그리고 아주 그냥 시설이 무지막지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미국이 그런 식으로 몸을 무겁게 안 가져가요. 그러니까 가서 잠깐 기착해서 거기서 뭐 이렇게 그 보급 다시 받고 그리고 뜨고 이러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필리핀에 9군데로 나눠가지고 요소에 다 해군기지, 공군기지, 육군 해병기지 다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상태가.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여기서는 얘기 안 했지만 뭐 당연히 그 외교부에서는 외무부 저쪽 어디죠? 외교부라 그러죠. 중국 외교부에서는 아주 입에 개거품을 물고서 지금 이거를 아주 그 지역 안정을 해치는 거고 도발이고 이렇게 지금 극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핀란드의 나토 가입이라는 일이 벌어졌을 때 이쪽에서는 필리핀에서는 미군 기지가 확대된 거예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지정학적으로 이렇게 딱 보면 이거거든요.